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40회차 대상 경기 중에서 K리그2 6라운드 6경기 분석 영상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 37회차에서는 9.3배에 적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분석 철저하게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팀과 약팀이 서서히 구분되기 시작하는 K리그2입니다. 근데 전력누수 변수 체크가 중요한 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는 이 천안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김천 그 1강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 최약체 천안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죠. 이 두 팀의 첫 맞대결입니다. 천안은 이 바카요코라는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을 했는데 왼쪽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 선수 파괴력이 있어 보이고 몸싸움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 상대 전진 패스 한 방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천안의 수비 라인은 확실히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못다가 최전방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측면으로 자꾸 빠지는 이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김세윤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어왔는데 측면이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후반 막판 이 연속 실점하면서 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는데요. 이 천안의 수비 라인은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정 상대 자체 골이 아니었다면 지속된 무득점 경기가 될 뻔했죠. 이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천안의 부진입니다. 원정팀 김천이죠. 김천 아직 조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수비 클리어 미스가 결국 경남 상대로 선제 실점을 내줬고, 이 상대가 아주 의도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선 후에 역습만 노리는데 그 상대의 밀집 수비를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원두재 선수를 센터백으로 기용한 것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죠. 골 결정력 부재, 결국 막바지 승부처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김천의 모습이었습니다.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나긴 한데 이 조직적인 공격 전개가 좀 안 되는 그런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죠. 이영재, 권창훈 이런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배당은 이 김천이 정배당을 받긴 했어요. 천안이 워낙 이 김천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천안이 워낙 처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진한 김천이긴 하지만 천안 상대로는 충분히 앞설 경기력이죠. 이 수비 라인이 느슨한 천안 상대로는 아마 김천 선수들이 다득점도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천안의 패, 핸디를 받아도 천안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부천과 안양의 경기인데 안양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 주전 공격수 조나탄 모야가 음주운전 적발로 계약 해지가 돼버렸습니다. 먼저 홈팀 부천 살펴보면은 이 수비적인 운영은 잘 했지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어요. 이 칼이 점점 좋아지긴 하지만 아직도 무득점 경기입니다. 이 김포 상대로 이 아쉽게 세트피스 실점을 했죠. 이 공격적으로 전환을 실점 후에 공격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 슈팅 정확도가 좀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 속공 말고 이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천이죠. 이 바쿠맨이 헤디딩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 190의 장신 앞으로 이 선수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천이었죠. 이 속공과 뒷공간 어택은 좋긴 한데 수비적으로 아예 내려서는 상대를 공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천입니다. 원정팀 안양이죠. 이 백동규를 전진 수비 위치로 왼쪽 측면을 공략하면 이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진 왼쪽 윙백 김동진이 2골을 기록하는 경기가 됐었죠. 이 안드리고가 측면과 중앙에서 경기 운영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 패스 안드리고 선수의 도움 능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지난 라운드 안양의 경기였죠. 김정현과 황기우 중원 라인이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 상대로 해서 이 중원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52, 343입니다. 이 5탄에 352나 343이나 다양한 전술적 완성도가 높아졌고요. 근데 이 조나탄의 계약 해지 이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박지용이라는 어린 공격수 또는 또 김윤도라는 선수가 있는 만큼 대체 자원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세자르 선수의 영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측면에서 간결하고 짧은 움직임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 경기 그래도 안양이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아마 조나탄 이슈가 없었다면 안양의 배당이 더 낮게 나왔었겠죠. 악재맞이한 안양이긴 한데 이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좋습니다. 이 수비적으로 나설 부천인데 한 골차 승부가 날 경기죠. 이 경기 부천의 패 핸디 무 언더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박재용 선수가 지난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부천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을 했었고 여름 8월이었나요? 그때는 안드리고 선수가 해트트릭을 부천 상대로 기록을 했던 그런 기록도 있죠. 그래도 조나탄이 빠졌지만 안양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남과 성남의 경기인데요. 이 성남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전남이죠. 이 선수 명단에 변화를 주면서 아직 그 최적의 합을 찾는 중인 것 같아요. 이 천안 원정에서도 좀 명단에 변화가 좀 있었죠. 이 플라나와 이 말디비아가 선발로 나서면서 효과를 봤습니다. 결국 선제골로 연결이 됐죠. 유망주인 최성진 선수 이 타겟 플레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좀 투박하긴 한데 경험을 조금 더 쌓는다면 전남 팀 공격에 굉장히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이 폭백으로 전환 후에 수비 안정감이 생기긴 했죠. 레프트백 여승원의 가능성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왼발 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1대1 동점이 된 상황에서 이 선수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주문을 한 것 같아요. 벤치에서. 근데 이 선수가 결국 2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원정팀 성남입니다. 이 답답했던 공격력이 확 풀렸습니다. 그 이종호의 이른 헤더, 이 신동원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 청주 상대로 청주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선제골을 넣었어요. 이 영입생 크리스가 왼쪽 측면에 완전 파괴자 같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이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몸싸움에도 아주 능했습니다. 이 수비 시에 박스한 제공골 싸움 밀리면서 이 실점하는 장면이 잘 반복되고 있는데 성남은 이 수비수들이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자꾸 제공골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남 이 여승원의 오버래핑이 절묘한 한 수였죠. 안정된 수비는 조금 더 견고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폭백 라인 김다슬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좀 위기가 있었어요. 성남의 결론은 이 크리스 영입으로 공격력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박스 안에서 제공권 수비가 굉장히 약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앞선 경기력이 좋았던 성남이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나란히 3득점을 기록했던 경기였는데 전남은 상대가 천안이었고 성남의 상대는 같은 신생팀이지만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 청주였죠. 이 포백 변환 후에 안정이 됐지만 균열이 조금 보이는 전남 수비입니다. 이 성남이 크리스 영입 효과를 볼 수 있는 경기죠. 이 경기는 그래서 전남의 패, 핸디 반담 무, 그리고 오버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팀 모두 수비가 그렇게 견고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충북 청주와 김포의 경기인데요. 이 두 팀 모두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려고 하는 상황이죠. 먼저 홈팀 충북 청주입니다. 공격력은 다시 확인을 했죠. 이 성남 상대로도 2골을 터뜨렸으니까 수비 집중력이 문제입니다. 센터백들이 상대 공격수 마크를 좀 느슨하게 하다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측면에서 상대 공격수와 1대1 수비도 하지 못하면서 너무 프리하게 크로스를 내주는 그런 약점도 보였죠. 이 청주는 지난번에 경남 원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성남과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 세트피스 전술이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전에서 득점을 하나 세트피스에서 뽑아냈죠. 쫓아가는 투혼 마지막까지 보여주긴 했는데 이 수비 집중력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신생팀답지 않은 공격력은 있는데 그러나 수비력이 발목을 잡고 있죠. 원정팀 김포입니다. 이 공격진에서 연계에 중점을 두며 부천을 상대를 했는데 부천 수비라인 낮은 것을 의식해서 이 속공보다는 이 연계 플레이를 좀 중점을 뒀죠. 이 세트피스 혼전 상황에서 루이스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이 선제골 기록하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부천의 공세를 대비해서 좀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적인 운영을 펼쳤죠. 이 서재민 선수의 왼발 킥도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입니다. 이 컴팩트한 간격 수비를 하려다가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그런 좀 실수도 수비 조직력은 아직은 좀 부족한 김포였습니다. 루이스와 주닝요 이 조합은 확실히 K2에서는 먹힐 수 있는 외국인 공격 조합인데 수비 집중력을 좀 더 높게 가져가야 될 김포입니다. 배당은 충북 청주가 정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충북 청주의 경기력이 예상보다 신생팀이지만 굉장히 특히 그 외국인 선수들을 굉장히 잘 영입을 해서 속공의 전개나 빠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외국인 공격수 능력이 출중한 두 팀입니다. 근데 수비력은 또 두 팀 다 느슨하죠. 비슷한 상황의 맞대결입니다. 이 굉장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경기죠. 그래서 이 경기 무승부 그리고 핸디를 받게 되면 이거 잘못 적었네. 이 핸디를 받게 되면 팬데 이게 저희가 잘못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핸디 저희가 플러스 핸디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핸디여가지고 요거는 핸디 팬입니다. 그리고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기는 오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서울 이랜드와 안산의 경기인데요. 휴식 취한 안산의 반란이 조금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되겠죠. 5라운드 휴식팀이었습니다. 안산은. 먼저 이랜드, 이 불필요한 빌드업 패스 미스로 이 선제 실점을 내주고 말았죠. 이 부산 원정 가서 경기를 잘 치르긴 했는데 이 이랜드가 올 시즌 팀 컬러가 후방 빌드업 축구를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때로는 한번 간결하게 길게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빌드업을
하려다가 결국 패스미스로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이 후방 빌드업이 상대 압박에 굉장히 고전을 해요. 이걸 누군가가 내려와서 잡아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럴 선수가 없어 보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이시언은 지난 FA컵에서 많은 골을 넣더니 확실히 자신감이 붙어서 플레이가 좋아졌습니다. 브루노의 공격적인 운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엔트리에서 호난 선수가 장신 공격수 호난이 사라졌는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난 선수가 돌아오는 게 이랜드에게는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죠. 빠른 측면 공격이 좋은데 이 마무리까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불필요한 후방 빌드업 이거 결국 이랜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정팀 안산이죠. 안산은 이 지난 5라운드 휴식일이었고 4라운드 이제 부천과의 경기를 보면은 3-4-3 수비로 나오면서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역습을 노리면서 부천을 괴롭혔습니다. 이 내려선 수비는 되지만 속공 수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천의 그 뒷공간 노리는 공격에 수비적인 부천을 공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산 역시 지공이 안 돼요. 이 속공 플레이는 되지만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자 이 중거리 슛을 난사를 하면서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 보여줬죠. 이 오프사이드 라인이 무너지면서 결국 치명타를 맞으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역습 전개는 날카로운 안산인데 이 지공 전개가 관건입니다. 이 정재민 타겟 운영이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 정재민 선수 나이가 어린데 키가 굉장히 크죠. 이 경기는 이 이랜드의 정배를 받았는데 이렇게 크게 기우는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안산의 저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종호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만들어 왔어요. 두 팀 모두 역습을 선호하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짜임새가 좋은 안산이 우세가 저희는 예상이 되지만 근데 두 팀 모두 이 결정력이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예상이 되고요. 핸디를 받게 되면 안산이 이기겠죠. 그리고 많은 골이 나오기 힘든 언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충남 아산과 부산의 경기인데요. 충남 아산 이 공격 시도가 많았는데 결정적인 찬스가 없었습니다. 이 안양 원정을 가가지고 상대의 높은 수비 위치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고전했죠.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슈팅을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좁은 공간 패스 플레이에 수비 대처가 전혀 안 되면서 추가 실점도 내줬고 주아르테가 없는 상황 공격의 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위력이 약해진 충남 아산의 역습입니다. 이 뚜렷한 개선책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원정팀 부산입니다. 이 권혁규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확실히 중원의 존재감이 좋습니다. 상대 수비 미스 이랜드의 그 후방 빌드업을 잘라내면서 패신이 선제골로 연결을 했죠.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는 위기가 좀 많았는데 이 측면 수비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순간적인 전방 압박 바로 공격으로 연결해서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죠.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한도 선수가 노련한 선수가 있는데도 가끔씩 박스 안에서 위기를 많이 맞이하기도 해요. 속공의 위력을 확인한 부산입니다. 이제 박스 안에 수비 불안 요소가 큰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상하게 이 배당이 충남 아산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부산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경기 같거든요. 이 경기. 아산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겁니다. 이 라마스와 패신 이 부산 공격 조합을 감당하기가 아산이 어려울 거예요. 많은 골이 나올 경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저희는 봤을 때 충남 아산의 패, 핸디를 받아도 패, 그다음에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리그2 저희 추천 경기 보시면은 천안과 김천의 경기 천안의 패. 김천이 부진하다 하지만 이 수비가 느슨한 천안 상대로는 승리를 충분히 거둘 것 같습니다. 이 충북과 김포의 경기 이 경기는 오버 두 팀 모두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경기입니다. 충남 아산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는 저희는 충남 아산의 패 예상을 합니다. 이거 배당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부산이 더 우월한 경기를 가져가면서 결과까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경기에서 8.8배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승부식 40회차 K리그2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